원천징수 뭐 근로적자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뒷부분은 이제 뭐 소득세 마지막 부분인데 글로 적어서 이제 뭐 보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 봤고요. 원천징수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 지급받는 자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원천적으로 징수합니다. 원천적으로 징수. 영어로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안 할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자 월급이 100원이라고 쳐요. 100원을 주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10원. 이거는 그냥 10%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정한 거예요. 가정. 뭐 부가가치세처럼 10% 아닙니다. 무조건. 자 그렇게 되면 실지급액은 90원이고요. 90원. 그렇게 되면 원천 징수한 금액은 이분이 이렇게 냠냠냠냠 드시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에 납부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원천 징수고요. 두 번째 근로소득세기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이란 거 뭐냐? 정산, adjustment, 이거 조정하는 거랑 똑같죠. 시계 맞추는 것처럼 시계 조정하는 것처럼 정산 단어가 똑같은데 좀 안 맞을 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자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근로자 웃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주면서 돈 받아가서 냈죠. 1년 동안 낸 걸 보니까 500원치를 뜯어가지고 낸 거야. 얘한테. 얘도 모르는 사이에 500원치 뜯어서 냈는데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이미 기자를 써서 이미 기자 이미 기자 이렇게 쓰죠. 이미 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미 기 이렇게 쓰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500인데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300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500을 내놨어. 200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환급하는 거예요. 200원. 자 그것을 이제 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보칙 뭐냐면은 이제 뭐 그냥 보강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보강하는 것처럼 좀 세법이 약간 미비된 부분이나 딱히 뭐 이름 뭐라고 해가지고 쓰기 힘든 것들을 보칙에다가 적어 놓는데 자 재밌어요. 재밌어 진짜. 나만 믿고 들어보세요. 자 보칙. 자 160조. 자 조문 이 숫자 보세요. 137조. 저 사이에 있는 뭐 140, 50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뺐고요. 자 137조. 자 160조까지 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소득세법 몇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없겠죠? 그걸 왜 기억하나요? 자 17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60조 끝까지 온 겁니다. 자 볼게요. 사업자는 160조 1항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 부기에 따라 아까 말했죠. 아까 그 난이도 하드 모드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된다. 증명서류 등 갖추고 복식 부기 장부에 관리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세금 부과하고 과세관청에서 뭐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돈 안 벌었다고 우기고 막 물건 많이 샀다고 우겨, 막 필요금비 많이 했다고 우겨. 우기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길까요? 아니요. 무조건 제 생각에는 힘센 국가가 이깁니다. 그 국가 앞에서 우리는 그냥 열등한 그 국민에 불과해요. 힘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등한 우월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열등한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한 행정소송법 같은 것도 배우면 좋죠. 근데 네 아무튼 네 행정소송법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 28조의 사정 판결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 감동적이죠. 자 160조 1항 이렇고요. 2항 볼게요.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아까 봤죠? 한번 보고 올게요. 기분 좋아졌어요. 기억하신 분들은 지금 기분 좋을 거야. 기분 좋아요? 여기 있잖아. 반말해서 미안. 여기 있잖아.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 조금 더 약간 영세하고 기장 능력이 부족하고 뭐 수입 금액 같은 게 좀 작다 보니까 국가 측에서 배려한 거 여기
이게 법에 정한 거예요. 이걸 법에 정한 거야. 다 복식부기 하면 좋지. 좋은데 뭐 미적분 다 할 줄 알면 좋지. 미적분 다 할 줄 알면 좋지. 뭐 물리학 법칙, 뭐 연력학 1, 2, 3 법칙, 양자역학 다 배우고, 화학 다 배우고, 유기화학, 무기화학 다 배우면 좋지. 배우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능력이나 뭐 여유, 그리고 뭐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게 다르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도 이게 효율적이고. 암튼 아까 본 그 사람이에요. 일정기호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면 1항에 따른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이 정말 재밌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으로 하는데 간편장부로 하면 이걸 한 걸로 본다. 간편장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삐까 번쩍 의리 번쩍 삐까 의리 한 건물에서 아주 그냥 뭐 무슨 전자예요. 여기는 완전 무슨 전자. 어디냐면 여기가 삼전 성자라는 그 회사예요. 혹시 아세요? 삼전 성자? 여기는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것도 안 되지. 자, 여기 무슨 뭐 보기 슈퍼예요. 뭐 과자 팔고 컵라면 팔고 담배 파는 데예요. 비교가 됩니까? 이분한테 복식부기 하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분은 간편장부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간편장부라도 해달라. 간편장부라도 하면은 이것을 이해한 것으로 봐서 가산세나 뭐 여러가지 세법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160조 내용이고요.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끝에 다 왔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보칙. 자, 160조 2 경비 등 지출 증명 수치 보관. 자, 내가 뭘 돈 주고 샀어요. 사업하면서 이제 사업에 필요해가지고 좀 치킨 아니 튀김기를 샀어요. 튀김기. 사업 설비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업에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명서류를 꼭 필요해요. 증명서류가 없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인정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증명서류 없이 인정을 해주면 다들 그럴 텐데, 다들 우길 텐데,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뭐 어쨌든 뭐 봐주고 이러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감정 상하고 국가에 대한 뭐 불신, 뭐 아무튼 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잖아. 깨끗하게 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만큼 필요 경비 빼고 사업소득 계산할 수 있게. 뭐 꼭 사업 아니라도 필요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받아두세요. 여러분도 영수증이나 뭐 세금 계산서 같은 거 꼭 받아두시는 그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잘 못해요, 참고로.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우수노트 마지막 장에 도달했고요. 자, 금전 등록기 설치 사용,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앞에 말했던 160조에 말했던 이 증명서류 장부 기록 관리 좀 더 국가 입장에서 파악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칙에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금전 등록기라는 것은 요즘에 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게 같은 데 가거나 작은 구멍가게 가시면 현금 같은 거 드리면 나 고깃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깃집 특히 아주머니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렇게 오므리면서 뭐 플라스틱에 탁 하면 띵 하면서 막 문 열리면서 밑에 막 동전 막 흔들리고 이 지폐 탁 올리면 이제 플라스틱 누르고 있는 거 탁탁 올리면 10,0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따로 있고 막 위에 조그마한 컴퓨터 있고 그거 같은데 그거 아닌가? 그거 같은데 그 위에 조그마한 뭐 등록기가 돼 있는 금전 등록기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가 모르는 거면 이미 거의 뭐 멸망 아니 단종된 거니까 거의
몰라도 될 거예요. 그치만 자, 있으니까 볼게요. 법에서 정한 사업자는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여기 제가 지울 건데 원래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자, 162조의 2.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가입하거나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국세청장은 요건 충족 사업자, 어떤 사업자일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사업자겠죠.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지도할 수 있다. 지도인데 국세청장이 지도하는데 그게 지도입니까? 지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갔는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부르더니 땡땡아 너 조금 요즘에 뭐 좀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청소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청소 조금만 열심히 하자 라고 합니다. 지도했죠? 지도입니까? 지시입니까? 뭐 그냥 무조건 예시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인정할게요. 자, 아무튼 지도하면 해야 돼요. 자,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이 자료를 앞에서 말했던 이 자료를 구비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거 무조건 매출전표 나가고 기록 그 전산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뭐 그 매출 누락하거나 탈세 요인도 매우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근데 이건 약간 왜 지도라고 했냐 생각해 보니까 수수료가 있잖아. 여기에 수수료 나가잖아. 그럼 얘들하고 뭔가 국세청하고 뭔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으니까 강제는 아니라도 지도하는 거 지도가 지시지만 자 그와 다르게 162조 3을 보면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강제. 이거는 뭐 수수료도 안 나오고 그냥 해 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수료 안 나오고 현금 영수증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료까지 그려놨어요. 현금, 뭐 공급과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공제용 뭐 엄마 아빠 휴대폰 번호 밑에 적으시죠? 이렇게 우리 엄마 휴대폰 번호 비밀 이렇게 적죠. 이거는 현금 영수증은 수수료도 없고 세후 노출에 매우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우수노트에 QR코드와 연동해서 학습하는 우수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수노트를 QR코드 제 영상과 연동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